나리! 윤갑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좀 도와다오. 보물섬이 끝난 뒤로 심심할 틈도 없이 귀국 너무 재밌습니다. 퇴마물의 오싹한 분위기에 윤갑 도령과 이무기 강철의 역을 맡은 육성재, 김영광 배우의 유쾌한 연기가 어우러져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까지 다루며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하게 합니다. 무녀 여리는 넙덕이 준 경비석을 잃어버리며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윤갑의 영을 찾아 강철이가 빙의한 육신에 돌려놓으려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수살귀와 손을 잡고 원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윤갑의 영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죠. 수살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예고편 분석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이가 빙의된 윤갑은 악신으로 귀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회에서는 맹인 판수 풍산이 팔척귀를 부르는 주술 소리를 듣고 그놈이다라며 곧 팔척귀가 나올 것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3회 예고에서는 팔척귀의 원한의 시작이 원저 이광이 아닌 것을 알아낸 윤갑과 돌변해버린 윤갑을 견제하는 왕 이정의 모습도 나왔는데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3회 예고편 보면서 기대되는 앞으로의 전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갑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넌 놈한테 속았다. 그 놈한테 이용당했단 말이다. 네 말 따윈 난 절대 믿지 않아. 소문난 무녀 넙덕의 외손녀인 여리는 외조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 때문에 자꾸 주변인들이 다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애체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첫사랑이었던 윤갑이 찾아오는데요. 사실 윤갑은 귀신 든 궁궐을 구하기 위해 여리를 속이고 왕의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여리를 궁궐에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왕 이정의 총애를 받던 검소관 윤갑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여리는 이 또한 강철이의 짓이라고 생각해 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자신의 첫사랑인 윤갑의 몸에 강철이가 빙의를 하게 된 건데요. 강철이가 윤갑이 여리를 속이려 했다며 사실을 말해주지만 여리는 강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는 윤갑의 영을 찾아 육신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수살귀와 손을 잡고 윤갑의 영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나리를 살려낸 다음에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날 좀 도와다오. 수살귀는 중궁전 후원의 우물에 살고 있는 원한귀인데요.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리는 수살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며 그 대신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수살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데비가 제일 의심되죠. 인물 정보에 보면 선왕이 정비가 죽은 후 들인 젊은 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수살귀는 선왕의 정비이고 계비가 되고자 했던 지금의 데비가 정비의 죽음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비가 되고자 정비를 살해한 뒤 중궁전 후원의 우물에 시신을 유기했고 그렇게 정비는 수살귀가 된 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수살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예고편에서 나오는 이 남자는 윤갑이 아니죠. 선왕과 데비의 아들 영인대군인 것 같은데요. 영인대군은 선왕과 계비였던 데비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인데요. 여리는 수살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데비의 아들인 영인대군을 수살귀에게 데려간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데비를 직접 해하는 것보다 그리도 아끼는 영인대군을 데려감으로써 더 아픈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철저히 윤갑을 감시하라. 팔척기의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다. 윤갑은 살아생전 왕의 총애를 받는 검소관으로 왕이 나라를 발칵 뒤집을 개혁정치를 위해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윤갑이 죽다 살아나더니 생판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왕 이정은 수하들에게 그런 윤갑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악신 강철이가 빙의된 윤갑은 팔척귀 원한의 시작이 원자 이광이 아님을 대번에 알아챕니다. 원자 이광은 조부였던 선왕처럼 광증이 덮친 인물로 묘사됐는데요. 이전 회에서 데비가 원자를 보러 간 장면을 생각해보면 선왕도 동일하게 귀신이 들린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귀신은 아마도 귀궁의 끝판왕, 팔척귀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 믿기 삼아 팔척귀를 불러내겠어. 이게 뭐요? 대체 무슨 일인겨? 이전 회에게 윤갑의 영이 그것에게 이미 먹혔다고 하는 장면에서 그것은 아마도 팔척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팔척귀를 자신을 믿기 삼아 불러내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가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진 무시무시한 원귀인 팔척귀를 경비석도 없이 맨몸으로 불러내는 겁도 없는 여리인데요. 아무리 악신인 강철이지만 미약한 인간의 몸에 빙의한 상태라서 팔척귀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여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을 받은 수살귀가 개울가에 빠져있던 경비석을 찾아와 여리를 구해주는 건 아닐지 예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궁은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송하고 웨이브, 넷플릭스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사회 예고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